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천재 고변호사의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매매비 기법 4가지 유형 중에 2가지를 배웠고요. 나머지 2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저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고승덕 변호사께서 하시는 대로만 따라 한다면은 네. 이 증권고시에 같이 패스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예. 제가 이제 뭐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기법대로 하시면 네. 만약에 고시다 그러면 뭐 1차 시험과 2차 시험까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자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그 알고도 실천을 못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이제 뭐 책을 쓰거나 이제 그 어떤 기법을 이렇게 뭐 확립해가지고 네. 이대로 하자 하면은 분명 수익이 난다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저를 못 믿고 못 지켜가지고 네. 거꾸로 가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건 결국엔 심리 문제인데 네. 마음까지 다스려야지만이 고시 3차까지 합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증권고시 1차, 2차 합격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합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률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유형 중에 나머지 2가지가요. 네. 추세선 매매법과 파동 매매법이거든요. 네네. 예.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은 고수분들이 그 추세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선을 타고 이제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이 추세선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네. 칠판에다가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이제 주가가 뭐 지수도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일정한 선을 타고 올라가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선을 그어놓고 예. 이 선에서 올라갈 때마다 사면 되는 거죠. 네. 이건 뭐 이동평균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한번 그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 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확률상 이 같은 선을 연장한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크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서 또 반등하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크더라. 예. 하는 게 이제 상승 추세선이고요. 네.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네. 이건 상승 추세가 깨진 걸로 봐가지고 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 물량을 줄이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반대로 그 고점을 일정한 선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려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승할 때는 이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이제 상승 추세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이제 하락할 때는 어떠한 선에 부딪히면은 내려가더라. 이 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을 이제 하락 추세선으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선만 닿으면 일단 그 매도하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보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 선을 깨고서 주가가 돌면 이건 그 하락 추세가 깨진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하락 또는 그 박스죠, 박스권. 네. 횡보 내지는 박스권이 되고요. 예. 이걸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이때는 그 상승이 되든지 아니면은 역시 이제 하락은 멈추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예. 이 2가지로 이제 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떠한 상승 추세선 같은 게 보이면 그 다음에는 그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한번 이제 삼성전자 예.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이평선 가지고 21선에서 매수하겠다 하는 분들은 작년 10월 달부터 상승할 때 네. 20일 이선까지는 절대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때 바닥과 이때 지지하는 선을 연결하게 되면 네. 어떤 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예. 이때 매수해가지고 깨지면은 판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파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아직 상승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 선을 쭉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 같으면은 자, 상승 추세가 선이 지지 여기서 역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반등이잖아요. 네. 그럼 추세가 깨진 게 이때입니다, 이때.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선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무렵에 사셨겠죠. 네. 이때는 이제 아직 추세선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하시기는 어려운 거고, 이 무렵 또는 이제 늦어도 이때 사셨으면 이때까지 이제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의 모습은 그 추세선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추세선이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게 추세선이었는데 지금은 낮은 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흔들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주가 모습은 그 새로운 추세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제 좀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많은 종목이 그 추세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차트가 예. 이게 이제 SK텔레콤의 차트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SK텔레콤은 하락할 때 작년 5월부터 7월 초까지는 분명히 하락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추세선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락할 때는 고점을 연결한 선이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제 SK텔레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 파시는 게 아니죠. 네.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하락은 이미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박스 아니면은 이제 그 상승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잠깐 올라갔는데 이때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과 이 점이 만나야지만이 연결해야지만이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 무렵에 샀으면 실제로는 수익은 별로 없었죠. 이때는. 네. 이때는 이제 좀 수익이 좀 나는 때죠. 예. 수익이 좀 나는 때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걸 보면은 크게 이제 그 하락 쐐기형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죠. 네. 삼각형을 만드는데 역시 추세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도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 같으면 추세선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은 헷갈려서 도저히 안 되죠. 네. 만약에 이제 추세선 매매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이제 아까 박스권 돌파법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좀 유사한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 하락 추세선하고 이 밑에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기는 좀 약하죠. 네.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새로운 추세라 해가지고 쫓아갔으면 또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같이 하락과 상승이 수렴하는 경우에는 네. 이건 어떤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때 사고 팔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잘못하면 냉탕원탕이 되죠. 그렇지만 네. 이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면은 이 네. 추세선 매매법이 특히 이제 좀 잘 적용되는 종목들이 있나요? 뭐 대형주라든지 뭐 아니면 네,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 추세선 매매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가령 이제 아까 제가 추세선을 말씀을 드렸죠. 네. 이를테면 추세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대개 보면 추세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 두 개 점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해야지만이 이제 추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대개 이때 이제 못 사죠. 왜냐면은 이때는 반등을 해야지만이 이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아직 추세가 보이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못 삽니다. 그럼 올라가서 되게 사기 마련인데 네. 엘리어트 파동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파동이 하나, 둘, 세 개면은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추세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때 잘못 샀다가는 마지막 뒤풀이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깨진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실제로 이 매수 가격하고 매도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라고 하는 게 뒷북을 치는 사실 매매법이다. 그러니까 추세선 매매법이라는 게
나중에 보게 되면 추세를 타고 갔구나. 네. 또 나중에 보면 그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했구나 하는 게 보이지만 예. 그걸 가지고서 매매를 하다가는 뭐 한 열흘이라든가 한참 늦죠. 네. 그래서 되게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 뭐 저점이 2번 이상은 생겨야 되고 네. 또 고점이 2번 이상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기다리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하락할 때 네. 하락 추세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하면 네. 파괴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추세선 매매법 일단은 네. 조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박스권 매매법보다는 예. 먹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수익이 조금 더 작을 수가 있고 예. 손실까지도 네, 입을 수가 가능한, 있는 네, 그런 매매법이고요. 자, 그리고 파동 매매법.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동 매매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의 움직임은 곧 파동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파동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파동이고 네. 내려갈 때는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파동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선 매매법하고 이 파동 매매법의 차이는 네. 이 파동 원리 매매법은 한 걸음이 빠르다라는 거죠. 아, 추세선 매매법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이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예. 추세선 매매법을 적용할 때는 네. 자 저점이 높아야지만이 추세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때 마지막 꼭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1, 2, 3 파동이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파동 원리에 의하면은 저점이 상승하면 상승 추세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질 때 사고, 네.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질 때 판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추세선 매매법은 대개 이때 사가지고 낭패를 보기가 쉬운데 네. 상승 시에 한 걸음 먼저 살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팔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응이 낮아지는 걸 보고 이때 이제 파동 원리에 의하면 매도가 되는데 네. 추세선 매매법에 의하면은 하락세 확인을 하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팔아봤자 이때가 되니까 네. 이만큼 손실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추세선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수분들이 이 추세선 매매법을 좀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네. 우리 한경 와우 TV에서도 추세선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별로 수익이 날까 하는 의문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SK텔레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한번 이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네.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상승 추세 매매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이 선이 연결되는 걸 보고 이때 이제 사시려고 해도 이게 냉탕원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기는 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마 이제 사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상승 돌파 갭을 이제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명히 상승 돌파 갭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셨을 텐데 네. 쌍바닥 또는 이제 쌍봉을 이용해가지고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일단 저점이 높아지는 5일선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이제 바닥이 높아지면 이건 상승세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 또 이때 이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이때 1, 2, 3 바닥이니까 상승 돌파 갭을 모르시는 분들도 바닥이 3번 높아지고 고점이 이 고점보다는 이 고점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동 원리가 고점 저점이 높아지면 이건 상승세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바닥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은 이때 이제 사셨을 거고 네. 조금 신중하신 분들은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걸 보고 이때 사셨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좀 나죠. 예. 그러면 이제 파동 원리에 의하면은 사실 매도는 이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지켜가지고 나는 무조건 쌍바닥에서 사고 쌍봉에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파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때 사실 파시는 건 정석이 아닌데 네. 뭐 이때 파시면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사실 좀 애매하죠. 이때는 조금 애매하네요. 쌍바닥은 분명히 여기서 첫 번째 바닥이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닥인데 네. 이때 사시면 금방 파시는 결과가 됐겠죠.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그 쉬운 패턴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동 평균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바닥이죠. 네. 그 다음에 눌렸다 가는데 두 번째 바닥. 그러면 이때 사가지고 자, 그 쌍봉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게 되면 이것도 분명한 원칙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쌍봉은 어떻습니까?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그러면 상승세죠. 네.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졌죠. 네. 상승세죠. 예. 고점 저점 높아지고 상승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애매하지만 다시 또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상승세죠.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때요? 쌍봉이 제대로 안 났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때 사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아유, 그렇게 되면 속도 편하고, 네. 네, 마음도 편하고, 뭐, 수익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 5일선을 파동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네. 작년 그 10월 말에 사셔가지고 아직도 보유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얼마입니까? 뭐 4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파동 원리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예. 정말 그 대단하다. 음. 최근에 이제 가령 종합주가 지수 30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요. 이게 4월 2일이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외바닥에서 그냥 치고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약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게 10일이죠. 네. 바닥이 한 번 나왔죠. 예. 이 폭락하던 이 종합주가 지수가 3일간을 폭락을 했는데 30분 봉에서 바닥이 한 번, 네.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3 바닥은 완전히 고스톱 같이 3 고거든요. 네. 3중 바닥.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고점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아직은 정말- 저점이 높아졌죠. 예.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졌죠. 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상승세가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떤 그 외국인이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선물 가지고. 그렇지만 네.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이 순간은 분명히 상승세가 확인된 거죠. 파동 원리상. 네. 어떻습니까?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폭등. 예. 그래서 이 고점 저점을 이용한 이 파동 원리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일봉에서도 물론이거니와 네. 뭐 30분봉 또 이제 장중에 이제 5분봉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뭐 대형주 같은 건 이제 5분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 분봉을 가지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쌍봉을 치고 5분봉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은 쌍바닥을 만들겠죠.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그 매매법보다도 네. 그 수익이 더 난다는 게 이제 차트상 이제 검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쌍바닥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저점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져야지만 진정한 쌍바닥이다. 상승세가, 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쌍봉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쌍봉도 예.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 이제 하락세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보면 하락세를 확인하고 매매하기는 늦죠. 네. 왜냐하면 저점까지 낮아지면은 좀 몇 단계를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낮은 쌍봉이 나는 걸 보고 일단 매도하는 게 위험관리상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저점이 조금 뭐 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다시 네.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서 그렇죠. 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낫고 네. 예, 쌍바닥의 모양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닥이 두 개 생기고 전 저점보다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네. 매수로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 매매 기법은 네. 이 네 가지를 좀 결합한 매매 기법이거든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매매 기법이 네 가지 안에서 정말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많은 고수분들이 이제 어떤 매매 기법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책 같은 데도 이제 단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뭐 미국 이론이라든가 우리나라 이론을 다 통틀어 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서 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네. 제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앞으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요. 네. 첫 시간에 너무 밋밋하게 하는 게 좀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좀 어떤 핵심도 좀 가르쳐 드리고 가는 게 네. 옳다고 보거든요. 예. 이평선 매매하고 이 파동 원리 매매를 결합시키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이평선 매매법과 법하고 파동 원리 원리를 매매를 결합시키는 결합을 거죠. 시킨다. 네. 예.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원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21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주가가 깨고 내려가면 특히 그 5일선이 2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하락세죠. 네. 그리고 이제 21선을 타고 올라가면 상승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예. 뭐냐면은 쌍바닥이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21선 위에서 쌍바닥이 나면 확률은 굉장히 높죠. 아, 쌍바닥이면서 21선 21선 위에서 위에서 나면. 5일 이평선이 쌍바닥이 네, 나면 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오. 그리고 반대로 그 매도할 때는 네. 그 쌍봉이 나면 일단 매도죠. 네. 그렇지만 21선이 깨졌다고 하면 그 외봉으로 깨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위험관리상. 네.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쌍봉이나 21선이 깨지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빨리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22평선 위에서 5가 쌍바닥이 날 때 사면 그때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봉이든지 또는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봉, 5분봉에서 다 좋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매매하시면요. 오. 확률이 85%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선물 30분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예, 예. 가령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 또는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이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선물 지수 30분봉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분명히 봉은 어때요? 외봉이죠. 네. 외봉이지만 5 이평선이 22평선을 깼죠. 네. 그럼 이때 매도 관점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외봉이지만 5이평이 22평을 깨면 네. 매도 관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3일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3일간. 그러네요.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이 5 이평선이 22평선을 타면서 쌍바닥이 났죠. 이때. 아, 네. 어때요? 4일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사실 이런 걸 좀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예.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유, 자, 그래도요. 예. 일봉을 한번 보시죠. 일봉을. 네. 자, 일봉에서 보면 참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봉에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5 이평선이 22평선 위에서 쌍바닥이 나면 무섭더라. 아.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그 후로 진짜 예, 무섭게 분명히 올라갔네요. 제 말씀이 맞죠. 예.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이건 정신없이. 네.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네. 비행기 떨어지기 전에 폭락할 때입니다. 와. 폭락할 때. 예. 그 쌍봉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눈으로 예, 이게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쌍봉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네. 정말 눈이 좋은 분들은 아마 이때 쌍봉을 보셨을 거예요. 이때 차트에서. 예. 그렇지만 22평이 그 차트를 보면은 네. 5 이평선이 22평선을 깼을 때 네. 꼭 비행기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폭락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떨어지기 전후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말 그 공부를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네. 뭐 강의만 되풀이 보지 마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을 과거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 뭐 5분봉 차트, 30분봉 차트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매매 신호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보시라 이거죠.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스스로
그 과거 차트에서 검증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합주가지수 5분봉에서 과연 제 말이 맞는지, 뭐 30분봉 차트에서 맞는지를 그 과거 차트 정말 몇 년치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확률이 85%더라. 사실 뭐 주가를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85% 정도면 아유.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서 네.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서 검증을 해보시는 거죠.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과 쌍봉, 쌍바닥, 파동 매매법을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네. 주흐름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 말이 진짜 맞는가 또 어느 정도 맞는지 좀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 기법 4가지 유형 중에 박스권 매매법, 이평선 매매법, 또 추세선 매매법, 파동 매매법 4가지를 배웠는데요. 네. 근데 이 매매 기법이 이렇게 딱 4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4가지 속에 모든 사실은 녹아 들어갑니다. 예. 고수별로 이제 좋아하는 기법이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개미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법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이제 따라하기. 따라하기요? 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올라갈 때 그 짝짓기 매매법이라고 그러죠. 아, 주변주 찾아서 같이 네. 올라갈 만한 종목 찾아서 매매하는 거.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뭐 10% 올라가면 뭐 어떤 그 2등주 있잖아요. 예. 같은 업종에서도 안 올라간 그 종목이 있으니까 예. 그걸 쫓아가는 매매법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상한가 가면 도대체 뭐 어떤 수산업에서 뭐 어떤 대림수산이 갔다. 네. 뭐 동원수산이 갔다면 다른 걸 뭐 쫓아가고 그 테마성 게임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4가지 기법을 이제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그 따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따라갔을 때 뒷북을 많이 치죠. 네. 특히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한 3번도 나오면 참 운이 좋은데요. 네.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짝짓기 매매 하다가 네. 꼭 보면은 세력 물량을 다 받아주고 끝나더라고요. 아유, 예, 예. 뭐 상한가 하루 가면 무너지잖아요. 하락장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매매 기법 4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기법들이 나올지, 어떤 비법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강의해주신 고 변호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려드린 이런 기법들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증권고시 3차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의 심리를 다스려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